안녕하세요. 하북성에 대해서 소개를 맡게 된 중국어 문화학과 18학번 이바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하북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 승덕시의 피서산장, 목란위장, 석가장의 조주교 순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북성은 중국 화북지방에 위치합니다. 하북성의 총 면적은 18만 7,693제곱킬로미터로 이중산지, 고원, 평원의 면적이 각각 37.4%, 12.97%, 30.49%를 차지합니다. 하북성에는 만족, 회족, 몽골족 등 53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총 인구의 4.3%를 차지합니다. 하북성은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하여 1년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연간 일조 시간은 2,400에서 3,100시간이고 무상기는 120일에서 200일, 연 강수량은 300mm에서 800mm입니다. 생물은 지대성 식물로는 난온대 낙엽 화열림이 가장 많고 북으로 갈수록은 온대초원이 됩니다. 화렵수는 주로 요동역, 전피역 등의 나무에서 가장 많고 침엽수는 유삼, 운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인류활동의 역사가 매우 길어서 천연상태의 자연림은 이미 보기 힘들어졌고 자생림 역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승덕의 피서산장은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에 나오는 열화고장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제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제4대 황제부터 6대 황제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피서산장은 중국의 4대 정원이며 이화원과 함께 황실정원에 속합니다. 황제가 쓰던 물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의 피서산장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서산장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 내몽고로 출발!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서산장입니다. 오, 이게 뭡니까? 경치 정말 좋네요. 근데 혹시 피서산장이 피서를 하는 산장이라는 뜻인가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피서산장, 우리가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피서하러 간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 더위를 피해서 머물렀다는 피서산장. 세계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으로 그 크기가 자금성의 8배나 되는데요. 정말이지 피서 스케일도 남다른 대륙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피서를 잠깐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서 올 수 있다는 게 대국답고 옛날에 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 생각하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서산장 외곽에 위치한 외팔묘는 8개의 티베트 불교 사찰인데요. 이민족을 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서산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야, 외팔묘와 피서산장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역사의 한가운데서 대륙의 장엄한 기상을 담기 위해서 다들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댑니다. 참 바쁘시죠? 정말 대단하죠. 중국의 건물이라든지 역사를 이야기 듣고 또 좀 새롭고 또 너무 웅장한 느낌이 들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관광 명소는 목란위장입니다. 청도 북부 웨이창현에 위치한 청대 황가의 사냥터로 총 면적은 약 1,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짐승들이 잘 모여드는 곳이었는데 청나라 강희제 때인 1681년 강희제가 이곳에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청나라 가경제 때인 1820년대 전후로 모두 105차례의 무란 가을 사냥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의 황제, 팔기 자제와 귀족들이 사냥을 하고 무술을 단련하던 장소였습니다. 청나라 때 황제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통해 군대를 훈련시킨 동시에 사냥 중에 몽골 각부의 왕공두령들을 만나 민족 단합의 목적을 이루었으며 그를 통해 튼튼한 북방 국경을 유지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지켜왔습니다. 풀과 물이 아름다운 초원이었던 이 사냥터는 당시 인근의 몽골족 부락도령이 청나라 황제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냥터의 지형과 동물의 분포에 의해 72개의 구역으로 분류했는데요. 사냥이 시작되면서 먼저 사냥터 관리 대신이 기마병을 이끌고 사전에 정해진 범위에서 포위권을 점점 좁혀나갔습니다. 포위권이 좁아지면서 들짐승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면 황제가 첫 화살을 쏘고 이어 황태자와 왕공 귀족들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200년 동안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냥터에서는 오늘날 황제의 사냥 현장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덕 피서단장 박물관이 소장된 사서에서는 여전히 청나라 때 황제의 사냥 현장의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사냥 목적은 무예를 다지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 중국 북방 및 서부의 유목 민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청나라 황제는 몽란위장의 본거지인 피서산장 곁에 티베트 불교를 신앙하는 몽골족과 티베트족을 위한 10여 개의 황실 사원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원은 귀중한 역사 문화재와 유명 관광지로 부상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원의 숫자는 모두 12개인데 사원의 총칙은 외팔묘입니다. 12개의 사원 중 보호사가 본영사의 부속절이고 보락사와 관항사, 나한당은 평소에 스님이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8개의 사원에는 스님이 상시 거주하고 청나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베이징의 외부에 있다고 해서 이름이 외팔묘입니다. 그 뒤 외팔묘는 12개의 사원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했고 1994년에 피서단장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12개의 사원은 동시기 건물이 아니라 절마다 특정된 역사 사건과 연관되어 상이한 시대에 지어졌고 따라서 절 하나하나에는 그 시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경치 수려하고 도시의 번잡함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세계 포독체는 중국 북방의 하북성 석가장시 교회의 해발 580m 산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르는 길은 남쪽과 북쪽의 좁고 가파로운 길 2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오르면 산정에 40헥타르의 평지가 보입니다. 과거 이곳 백성들은 이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황소가 가파로운 산길을 오를 수가 없어 송아지를 평지에서 안아 올려 이곳에서부터 송아지를 키워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이름도 송아지를 안아온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포독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머나먼 옛날 하늘의 선녀 직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목동에게 시집을 갔는데 후에 서로 헤어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만 보는 두 별이 되었다는 애절한 사연 아시나요? 이 견우와 직녀가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포독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음력 7월 초
사랑하는 연인들이 쌍쌍이 이 포독채의 산정에 올라 사랑을 다짐하기도 한답니다. 포독채는 아름다운 전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독채는 수려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날마다 여명이 다가오면 혹은 비가 내린 뒤면 포독채에는 운무가 자욱해 성경을 방불케 합니다. 포독채에는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많은 동굴들이 있고 동굴의 암벽에는 조각과 문자들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산정 부근 천문동의 면적은 600평방미터 정도인데 동굴 바닥이 아주 평탄합니다. 그리고 내 벽에는 서로 다른 글씨체의 글자와 모양이 다른 불상들이 자애롭고 혹은 위험있게 혹은 기쁜 표정으로 슬픈 표정으로 움직이듯 정지된 듯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산 허리의 고룡동에는 크고 작은 불상 수백 점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산 기슭에는 또한 세계 최대의 지하 나한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앉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한 나한상 500점이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포독채에는 불교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 종교인 도교도 이 포독채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금걸궁입니다. 이 금걸궁은 17세기 초에 명조말에 건설되었는데 이 포독채 산정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 속세를 벗어나려는 도교의 이념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수목이 무성의 모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이 포독채의 산정이 불교와 도교의 이상향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봄은 이 포독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수려한 경치와 아름다운 전설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포독채를 찾아드는데요. 지금은 포독채까지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어 견우처럼 소를 안고 산길을 오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광명소는 가장 아름다운 교량 조주교입니다. 100대 중국의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교량 조주교는 지진에도 드팀없이 자리를 지키는 아치형의 다리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조주교는 세계 토목공정의 이정표라는 명예를 아는 간단하지 않은 석교입니다. 1400여 년의 빗바람 속에도 그 자리를 지켜오는 조주교는 고대 중국의 교량 축조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중점 문화재로 부상한 조주교는 교량의 파손을 막기 위해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관광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조주교는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수나라 때 장인 이춘이 설계하고 축조했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조연은 남북 교통 요충지로 부상했으나 조연성 밖으로 효야가 흘러 교량 축조가 시급했습니다. 교량 축조의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춘이 반달형의 전통적인 아치를 타원형으로 바꾸어 폭을 넓히고 높이를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다리 노면의 경사도가 급하지 않아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아주 편리한 다리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광명소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광지가 제일 인상 깊으신가요? 저는 중국 청도시의 피서산장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를 갔던 곳이 중국의 가장 큰 황실 정원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피서산장으로 피서를 가서 아름다운 호수와 함께 휴양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